최근 보육교사의 80%가 영유아의 성행동을 관찰한 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도 당혹스러운 성행동을 목격했을 때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영유아의 성발달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발달 치료를 해오신 신의진 연세의대 소아정신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먼저 영유아기의 성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성발달은 크게 신체적인 성발달 그리고 정신적인 성발달 두 가지로 봅니다. 신체적인 성발달은 본격적으로 사춘기부터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나오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유아기에도 아기들의 그 성기를 자극을 주면 아이들이 쾌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은 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신체적인 발달은 되어 있고요. 정신적인 성발달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리 발달과 함께 발달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태어나서부터 한 돌 반까지 신체 발달이 곧 심리 발달이라서 그러니까 꼭 성기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만지면서 자기 몸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중에도 분명히 성기 부분도 재밌으니까 더 자주 만질 수도 있고요. 돌 반이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언어도 발달하면서 세 돌까지 쭉 발달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본인이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게 성기가 다르다는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성기를 가진 부모님께 자꾸 보자 그러고 또 자기 것도 수시로 봤다가 이렇게 타인과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자극을 가지게 됩니다. 의외로 어른으로 치면은 정말 성도착증에 가까운 증상까지 나올 정도로 아이들은 대체 정상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대부분 배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또 자꾸 자기 성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무한하게 관심이 많아서 그냥 아무나 보고도 다 좋아하는 성기에 관심이 있는 시기고 세 돌이 지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성에 대한 관심도 은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돼도 막 공개적으로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성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놀이, 또 의사 놀이, 또 다른 사람하고 화장실도 봤다가 남자이면 남자로서의 어떤 성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이때 아이들은 상상력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놀이도 많이 합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제는 타인의 성기를 만질 정도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신성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설문 결과를 보면요.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만 2~3살 유아들한테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행동이 첫 번째가 화장실 안을 엿보고 궁금해하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책상 모서리에 성기를 비비는 자위행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유아들한테도 자위행위가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럼요. 오히려 영유아기에 자유행위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 자체가 아이가 지금 성발달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자유행위를 많이 할 때 사춘기, 두 번째 피크가 4돌 이하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만큼 유아들은 이 자유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체적인 성발달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성발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에 맞게끔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세 돌이 지났는데도 막 공개적으로 한다. 너무 많이 한다. 그건 이상하지만 살짝 숨어서 본인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한다. 이런 정도로 아이들 자유행위는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성행동이요. 놀이처럼 서로 몸을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상적인 발달 과정인가요? 그럼요. 아이들이 그때는 자신의 성적인 어떤 관심을 친구랑 놀이의 형태로 강압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야, 나도 이렇게 좀 재밌는데 볼까? 너도 볼래?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의 생각해 보면 저럴 수가 있나 그러지만 아이들의 어떤 성적인 호기심 측면에서는 강압적이지만 않으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의 올바른 성교육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성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들에게 뭔가 설득을 했을 때 그것이 먹혀야 되잖아요. 사실 세 돌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교육을 하려면 세 돌쯤 지나면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쯤 하는 게 좋은데요. 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심리 발달은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성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관심이 많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왜 조금만 다치면 반창고를 이렇게 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저는 아이들이 우리가 바디 이고라 그러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그 많은 시기에 그 심리에 맞게끔
성 발달에 대한 교육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3돌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을 가거나 할 때 수영복을 입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수영복 할 때 여기만 가리지? 그럼 아이들이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건 너무 소중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엄마 아빠도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샤워시킬 때 이게 만져도 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곳이야.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이 너 이거를 억지로 보거나 만졌을 때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한테나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야 돼. 그리고 거꾸로, 그럼 너도 다른 애들 여기 부분을 만지거나 억지로 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왜? 딴 친구도 싫어해요. 이런 이야기를 경계교육이라 그러거든요. 경계교육과 성교육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도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성교육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네. 좀 예민한 아이들에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남녀의 어떤 성기의 모양이나 이것을 보여준 그림책을 가지고 교육을 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팬티를 자꾸 2-3개씩 입으니까 어머님이 혹시 성추행을 당했나 하고 걱정이 돼서. 상담을 하러 온 기억이 전 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아이들에게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교육은 오히려 너무 자극이 많아져서 아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3살 아들이랑 1살 딸을 두고 있거든요. 혹시 남녀 간에 성교육에 좀 차이를 둬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데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기가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여자아이들보다 성행동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부모 눈에도 많이 띄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좀 더 낮추시고,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숨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은근히 잘 관찰하시면 여자아이들도 상당히 자유행위도 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엔 좀 더 여자아이들은 부모님이 예민하게 보시고, 남자아이들은 조금 낮추셔서 이 균형만 맞추시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 발달과 관련해서 이런 부모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성 부모와 몇 세까지 옷을 벗고 목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아이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존재이고, 또 4돌 이하에는 자유행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적인 자극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적어도 3돌쯤 됐는데 이성의 부모가 옷을 다 벗고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면서 목욕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잉되게 성적으로 자극이 돼도 부모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 기억이 남아서 정말 본인도 이렇게 쉽게 다른 애들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심지어 남녀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부모님들 과도하게 이걸 미리 부모님하고 겪어야지 애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부러 3돌, 4돌 된 아이에게도 이성의 부모님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해야지 좋다라고까지, 그게 성교육이라고까지 얘기하신 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은 가급적인 부모님도 이렇게 속옷을 입고 아이의 목욕을 시켜주는, 특히 이성의 부모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꽤 많은 부분이 정상 발달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성행동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떤 행동들이 이상 성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가끔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발달에 심히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딥키스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상 성행동이 나타났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약간 부정적이지만 이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제재를 먼저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